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헌정 컨텐츠인데요. 한 구독자분께서 스펙을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은가 방송을 해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근 스펙들 데이터를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스펙을 청약하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스펙을 청약하고 상장일에 매도하는 것은 수익이 없습니다. 화면은 최근에 상장했던 스펙들인데요. 삼성 스펙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상장일에 2,100원 정도에서 주가는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당 100원 정도 남는 것인데요. 그래서 스펙 경쟁률과 청약 수수료를 고려했을 때는 스펙을 청약하고 상장일에 매도를 하는 것은 파킹 통장 이자와 거진 차이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스펙을 청약한다면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이에 합병을 기다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합병 성공한 스펙을 두 종류 데이터로 구분을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6월 이후로 합병 성공하고 거래가 재개된 스펙들 그룹이고요. 두 번째는 합병한 기업으로 종목명을 변경을 하고 재상장한 종목들로 그룹을 나누고 살펴보겠습니다. 스펙은 합병할 기업을 찾으면 화면 보시는 순서로 합병을 진행하는데요. 먼저 거래소에게 합병 신청을 합니다. 그럼 거래소가 심사를 시작하면서 거래를 정지를 시키는데요. 그리고 심사가 승인되면 다시 거래가 재개되죠. 이후에 합병 기업과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 찬반 투표를 하고요. 거기에서 합병이 찬성되면 상호가 변경되고 재상장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데이터로는 합병이 승인되었고 거래가 재개된 종목들 그룹부터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6월 이후로 합병이 승인되고 거래가 재개된 종목들인데요. 아직 재상장까지는 하지 않은 종목들입니다. 하나금융 15 스펙부터 IBK 13호 스펙까지 총 7종목인데요. 먼저 거래 정지가 되기 전 주가와 8월 22일 기준 주가를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부터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합병이 승인되었으니까 당연히 거래 정지되기 전 주가보다는 높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7종목 중에서 단 2종목만 주가가 높았습니다. IBK 12호 스펙이 거래 정지되기 전 주가는 2,445원이었고요. 어제 주가는 3,180원이었는데요. 그래서 약 600원 정도 주가가 높아져 있고 SK5 스펙은 거래 정지되기 전 주가는 2,180원이었는데 어제 주가는 4,635원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약 2배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거래 정지되기 전 주가보다 적게는 30원에서 많게는 360원까지 주가가 하락한 상황이고요. 특히 리스트 맨 마지막에 IBK 13호 스펙은 어제 주가는 청약 가격보다 고작 10원 높은 2,010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합병이 승인되었지만 오히려 승인되기 전보다 주가가 빠진 종목이 더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현재 주가랑 비교를 했을 때는 메리트가 적다는 것을 알았죠. 그럼 거래 재개가 되고 언제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다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거래 재개된 당일과 하루, 이틀, 그리고 5일과 10일이 지난 뒤 주가를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종목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평균으로 보겠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상장 당일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거래가 재개되고 열흘 뒤에 매도를 하는 게 약 200원 정도 높게 매도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게 주가가 흐름이 특히 좋았던 SK5 스펙이 데이터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가가 높았던 SK5와 가장 낮은 IBK 13호 스펙을 제외를 하고 다시 평균을 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화면의 리스트인데요. 남은 5종목으로 다시 평균을 해보면 이제 거래 재개된 다음날 주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래 재개된 첫날 매도를 하지 말고 하루 뒤에 매도를 하는 게 더 좋은가 라는 생각을 또 해보았는데요. 그런데 거래 재개된 당일 주가를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7종목 평균을 해보면 거래 재개된 당일 시초가는 2,364원이었고 고가는 2,646원이었는데요. 여기서 고가가 2,646원이라는 점을 주목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래 재개된 다음날 주가 평균은 2,389원이었는데요. 재개 당일 고가와 비교를 했을 때 약 25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래가 재개된 날 장중에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정리를 하는 것도 좋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그룹을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는 종목들은 올해 스펙과 합병을 하고 재상장한 종목들인데요. 최근에 상장했던 코닉 오토메이션부터 하잉크 코리아까지 총 9종목입니다. 데이터 찬찬히 살펴볼까요?
이들 종목들로는 뭘 보려고 하냐면요. 합병이 완료되고 재상장할 때까지 매도하지 않았을 때 주가 흐름을 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거래 재개된 당일과 합병으로 재상장한 당일의 주가를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9종목 중 3종목은 거래가 재개된 당일보다 재상장일 주가가 더 높았습니다. 특히 파이브프로나 하잉크 코리아 같은 종목들은 꽤 많이 주가가 높아졌었는데요. 그래서 이들 3종목처럼 거래 재개된 당일에 매도를 하지 않고 가져갔다면 더 높은 주가로 매도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요. 하지만 9종목 중 3종목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병 상장일의 주가가 높을 확률은 33%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의 경우를 잠깐 보면 하이딥 같은 경우는 거래 재개된 날 당일 주가는 2,310원이었는데요. 합병 상장일 주가는 1,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도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셨다면 꽤나 씁쓸한 기분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9종목이 어제 기준 주가로 비교를 했을 때는 어떨까도 살펴보았는데요. 거래가 재개된 당일의 주가보다 어제 주가가 높은 종목은 역시 3종목뿐이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그 3종목이 여전히 주가가 높은데요. 특히 주목해볼 부분이 이 3종목은 합병 상장일보다 주가는 꽤 많이 더 높아졌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은 약 2,000원이 더 상승했고 하잉크 코리아는 현재 약 3,600원이 더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하잉크 코리아는 주가가 2만 원까지 갔다가 이게 엄청 빠진 상황입니다. 여하튼 그래도 이 3종목은 거래 재개 당일에 팔지 않고 지금 팔았다면 상당한 수익을 주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사실은 결국 9종목 중 3종목, 즉 33% 확률로만 주가가 높아졌다라는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균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체크하면서 매도 시점을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합병 기업이 뭘 하는 회사인가, 그리고 사업의 섹터가 시장이 좋아하는 미래지향적인가를 보시고 여기에 부합한다면 조금 더 느긋하게 매도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탄한 실적과 재무 상태를 가진 기업과 합병을 한다면 이 역시도 조금 느긋하게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나는 적당한 시점에 팔고 싶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 데이터가 보여준 결과값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합병 승인되어 거래가 재개된 당일에 시초가보다 주가가 꽤 높아진다면 그때 매도를 하는 게 무난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는 데이터로서만 참고를 하시고 결국 종목의 가치를 살피면서 매매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스펙 매도 시점에 대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찾아보았는데요. 서두에서 보신 것처럼 스펙이 합병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날아가지 않는다는 게 또 하나의 시사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파킹 통장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간다면 이제 스펙 청약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오늘처럼 제가 방송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컨텐츠라면 준비하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